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금요일 증시 마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오늘 장중에 달러 원이요 1129원까지 찍었었어요. 뭐 조금 더 내려가긴 했었는데 종가는 1135원에 끝나긴 했지만 그건 외국인이 매도세가 1조 원 가까이가 넘게 나왔기 때문이고요. 원화 강세 압력이 심해집니다. 위안화 강세랑 동조되는 모습인데요. 어, 가파르게 이번 달에만 거의 한 50원 가까이가 원달러 환율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원달러 환율이 한 차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구간이면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다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신 분이면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외국인 팔까요? 오늘만 또 1조 매도였어요. 왜? 그것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오늘 4천억가, 코스피 1.4조, 총 합이 1.8조, 동학개미 분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만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거의 2.5조를 매수하는 유동성의 파워를 강력하게 보여준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포착한 건데요. 1129원, 5.5원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게 종가에 조금 반등해서 1135원에 끝났습니다. 플러스 3.7원 어제 대비.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식이죠, 거의. 근데 다르게 왜 외국인이 매도할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요,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로 더블드 우려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분기 GDP가 1.9% 견인했고 수출업종 중 IT 업종이 컸습니다. 완만한 달러원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은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간다면은 사실 외국인은 한참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번 10월달 한 달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 이게 달러 약세랑 위안화 강세 모습과 연동돼서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한 차익이 급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보유 포지션을 매도하는 모습도 있었던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빠른 원화 강세가 수출기업 실적에 또 발목이 잡을 수 있죠. 왜냐?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1,000원 밑으로 가면은 원화가 급격히 강세되면 수출업종 되게 타격을 입어요.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원화 결제로 이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10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25원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평균이 1125원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1200원, 1000원 왔다 갔다 했어도 평균 가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난 외국인 매도세는 유럽과 미국과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에 작용하면서 전방위적인 바스켓 매도, 즉 바스켓 매도는 뭐죠? 비차익 매도예요. 비차익 매도.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이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겁니다. 엔투그룹 홍콩과 상하이 상장 추진을 하고 있죠. 동시 상장이에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이고 공모액이 최소 41조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아람코가 작년에 상장했을 때 294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 공모액이요. 그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이게 한 32조, 3조 정도 될 거니까 10조는 더 오버 금액으로 나온 거고 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뉴욕 주간 증시 주요 이슈 체크할 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알리바바의 자회사고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 핀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좀 쳐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엔투그룹의 기업 가치는 뭐 좀 상당히 그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원래 이게 2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2,800달러 뭐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래서 시가총액 한 400조까지 맥스 막 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상장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300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 거의 규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기업 하나가 알리바바가 그 증자할 때 아예 공모할 때 250억 달러 자금 공모 금액 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크잖아요. 공모 금액도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수급 문제 얘기하려고 이걸 가져온 건데, 패시브 펀드 아시죠? 그 MSCI라는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뭐 이머징 마켓 추종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결국엔 중국, 뭐 대만, 그죠? 뭐 한국 이런 데 될 거예요. 익스 재팬 하고요. 그럼 이런 쪽의 포지션을 중국 쪽이랑 지금 홍콩이죠. 홍콩 또 홍콩도 있고 홍콩 양쪽에 상장을 하는데 중국 쪽에는 지금 약간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홍콩 쪽에 같이 상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패시브 펀드는 이머징 펀드에 대해서 각각의 국가의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배분해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파는 거예요. 바스켓 매도라는 거 시가총액 시총 상위주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패시브 펀드들이 시가총액 큰 엔트그룹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엔트그룹이 지금 상하이랑 홍콩에 한 11월 첫째 주 뭐 5일에서 6일 정도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 지금 리밸런싱은 뭐 11월 말쯤 되지 않겠냐. 리밸런싱이라는 건 결국 엔트그룹을 사야 되는데 매수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이머징 마켓에 포트폴리오를 매도는 10월 말 오늘자 10월 말자로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주식시장 비중이 높은 대만, 한국, 인도 시장 같은 경우를 이동 규모가 이쪽에서도 다 팼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종목 던지기 너무 좋고 단기간에 달러원이 위안화 강세랑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너무 팔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어제 오늘 더 많이 팔지 않았나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재들에 대한 공포감에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헐값의 수급 이슈로 벌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캐치업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손바뀜이에요. 손바뀜. 개인이 어제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1조 넘게 담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는 2.4조를 샀어요. 코스피만. 코스닥은 한 5천억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손바뀜이 산 것 같습니다. 저는. 나가 떨어지신 분들은 신용 물량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하락하고 코스피 하락하니까 2차 팬데믹 우려 나오면서 떨어지고 아니면 좀 차익 실현했던가.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사신 분이 여기서 팔았다면 여기서 또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 분이 좀 떨어지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손바뀜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 그러면은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죠? 지금 코로나로 어떻게 되죠? 팬데믹 우려가 있어서 낙다운이 되고 있죠. 유럽. 심각하죠. 지금 2분 대주주 양도세 뭐 여당이나 야당에서 지금 좀 완화될 거다 10억보다는 5억을 조율 중이다 뭐 10억 유예할 거다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분 아직도 입 다물고 계세요. 정말 요새 좀 보기 싫습니다.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요. 뭐 그러면서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뭐 자화자찬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이자가 어저께 백신 12월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했고 모더나도 곧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어제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했는데 현재 악재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알아요. 새로운 것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맞는데 예상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면 소멸되는 악재들이죠.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이것들이 해소되면 코로나는 해소 안 되겠죠 당분간. 근데 백신이 나오면 얘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 치고 있지만 그쵸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뭐 해외 같은 경우 공매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언제 쇼커버 주식 매수할 건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라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볼까요? 10월 29일 어제였어요. 어제 미국 시간 트럼프 유세 현장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진 자세히 봤는데 마스크 쓰신 분이 2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2명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데 일일 확진자 8만 명을 넘어서 9만 명까지 가는데 마스크 쓴 놈 하나 없는 미국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제가 치사율이 어떻다고 했죠? 지금
거의 3% 내외라고 했잖아요. 이게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3월처럼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점검해 볼게요. 오늘 10월 마감이니까 10월 한 달 다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코스피 2.6%, 오늘 하락을 2.5, 오늘 하락이 거의 월초가 2327이었어요 오늘 2280 정도에 끝났잖아요. 한 50포인트 정도 내린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땠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오늘 다시 떨어져서 이 정도. 그러니까 월초가 여기였으면 10%가 넘는데 여기여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이너스 6.5예요 월간은. 근데 문제는 뭐였죠? 종목들이 이 저점보다 이때보다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로 매수 수급이 없어서 쭉쭉쭉 빠졌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많이 회복한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도 이 하락 속에 또 플러스 낸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뷰를 갖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10월 30일 어제까지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전일 시황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개인 1.4조 매수, 코스닥 4천억 매수, 불안한 수급이었죠. 동학개미 이틀간 2주 넘게 거의 얼마죠? 오늘만 1.8조, 어제 1조, 거의 3조 샀네요. 3조, 그죠? 10월 말에 외국인 기관 북클루징이 있었고 웰마 클루징, 아까 근데 저 엔트그룹이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썼는데, 그리고 팬데믹 우려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거기에 엔트그룹 상장 이슈까지 있으면서 패시브 펀드들 미리 나가서 나중에 1월에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시가총액 300조가 넘을 건데 예상만, 이걸 편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종목이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빅히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빅히트 오늘 거의 공모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빅히트 제가 영상 처음 올렸을 때 공모 받아야 될까 말까부터 해가지고 개인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초가에 못 파셔서 그날 더 사신 분들은 진짜 좀 반성하시고 좀 그래야 됩니다. 주식은 그냥 꿈만 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번 빅히트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기관들이 양아치에서 매도했다 이런 것들을 욕하기 전에 그 회사의 PER이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서 25배, 30배? 아직도 30배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가총액 한 뭐 5조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쵸? 1000억이면 30배가 넘네요. 그쵸? 40배, 50배예요. 아직도.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주주 이슈보다는 오늘은 대주주 이슈 때 코스닥 종목들이 어떻게 빠졌죠? 마이너스 5에서 10%였어요. 오늘 그러진 모습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더 안 좋았어요. 대형주들이. 전방 이전에 바스켓 물량이 매도 압박이 컸습니다. 원화 1129원 찍고 30원 마감했고, 외국인은 단기간에 오른 원화가치 한창 매도 이슈도 컸었고, 엔투그룹 이슈가 컸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HTS 보면서 차근차근 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보십시오. 1조 4천억 외국인 전 업종을 던졌죠. 기간은 어떻습니까? 4,500억. 근데 보세요. 기간이 확실히 수급이 사모펀드 던졌고 연기금 던졌고 투신 던졌지만 투신 물량 없어요. 거의 없어요. 코스닥 볼까요? 야, 투신 거의 안 던졌어요. 100억도 안 되고, 사모펀드 좀 던졌어요. 연기금 거의 안 던졌어요. 보험 없어요. 금융투자 이거 차익거래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외국인이 3천억 던졌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근데 제조 뭐 그죠? 제약,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던진 거 IT 하드웨어. 역시 코스닥도 개별 종목이 대주주 이슈로 빠졌으면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지수 대비.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가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지난번에 저점 라인 조금 깼는데 얘도 121선까지 거의 내려오는 모습. 다음주에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 대선 변동성으로 여긴 지키고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좀 깨졌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수급은 10월 말 클로징 엔트그룹 이런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떻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좀 부딪히길 바랬는데 역시 좀 버거운지 121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어요. 예, 뭐 이렇게 되다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수급 보면은 아까 대형주 봐야죠. 대형주 어떻죠? 다약세였습니다. LG화학은 결국 국민연금도 반대하고 개인들도 반대하는 물적 분할
하겠다고 해서 6%나 급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5%, 예? 지금 카카오, 뭐 그죠? 네이버에서 하이닉스 전방위적으로 다 때린 거예요. 그린류들 다 때렸고 헬스케어 다 때렸어요. 근데 헬스케어 보십시오. 강한기가 종목들이 좀 몇 개 보이거든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비메모리 쪽도 PSK 계속 좋게 보는데 기관수가 엄청 들어오면서 오늘 플러스 마감했고 뭐 칩셋미디어, 유니캐스트, 자율주행 쪽, 뭐 유진테크 반도체 이런 쪽, 그리고 테스 비코, 그죠? 오션브리지. 좀 부분 그때 코스닥 대주주 이슈로 전방위적으로 마이너스 5%짜리에서 10%짜리 종목이 거의 안 보여요. 물론 급락한 종목들이 일부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HLB 이런 것들 많이 빠진 거는 시가총액 높은 것들 위주로 외국인 많이 때린 거예요.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지금 높잖아요. 셀트리온 3인방, 그죠? 삼바도 2%, 어제 급등했는데 별로 덜 빠졌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오늘 수급은 코스닥 대주주 이슈가 아니라 외국인의 패시브 그리고 이 엔투그룹 이쪽에 대한 수급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다음 주면 외국인 수급 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변동성. 변동성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몰랐는데 일봉 보니까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불안할 수 있는데 주봉도 그렇죠. 월봉 볼까요? 불안해요. 여기서 치고 올라와서. 그래서 요거 하나가 제가 좀 트리거긴 한데 미국 대선 변동성을 같이 주말을 앞두고 좀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바스켓 매도라도 워낙 큰 규모 1조 가까이 나왔고 기간까지 1.5주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거의 종가가 저가로, 이것도 종가가 고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요약을 해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2% 후반 낙폭이 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의 낙폭은 큰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하락하기보다는 이 이슈는 오히려 손바뀜이 나오면서 저는 오늘도 개별 종목, 강한 종목 실적주라든지 성장주 좋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유동성을 보여줬어요. 어제 오늘 3조 가까이 시장에서 샀잖아요. 예탁금 규모가 지금 54조 정도던데 이거 3조 샀으면 예탁금 줄여야 되는데 예탁금은 계속 그대로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끝에 말씀드린 엔투그룹 있잖아요. 이거 수급. 이거요. 중국에서 3천조가 모였다고 해요. IPO 자금이 지금 31조인데 3천조. 경쟁률이 거의 876대 1이거든요. 오늘 뉴스 보시면 엔투그룹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3천조. 우리나라 예탁금 54조인데 3천조 개인들이 청약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유동성이 이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주말만 지나면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도요. 코로나는 주요 선진국 락다운은 경제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는 분명하지만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변수가 아닌 상수고요. 그로 인해서 3월달처럼 급락장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트럼프 유세전 보셨잖아요. 마스크 쓴 양놈이 없어요. 2명 썼어요. 2명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빅스 지수가 45, 50 돌파하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40 넘었다가 36에 마감했거든요. 미국 빅스 지수. 오늘 밤 금요일, 월요일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기간이 코스닥 1000억은 팔았어요. 근데 증권 차익거래 물량 대부분이고 좀 전에 체크해드렸지만 HTS에서 펀드, 투신 쪽 물량 없고요. 거의 없었어요. 코스피로 집중된 건 뭐라고 했죠? 패시브, 바스켓 물량이고 개인들 최근 매수세, 신규 매수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손바뀜 추정, 이거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자,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일비에 하는 투자는 결국 본인한테 손해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같이 하락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제 이렇게 올랐지만 요 며칠 다시 급락해서 W자로 갔을 때 주식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월요일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거나 화요일 미국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 좋은 종목들 캐치업하고 서치해 놓은 것들 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어야 되고 신용은 털리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예, 담보 관리.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제 채널과 함께 키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꼭 안 하신 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